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흐려요. 보니까 눈도 내리는 데도 있고 비도 오는 데도 있어요. 눈비가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날이 또 차가워지면은 또 빙판길도 되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냅시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테슬라, 요즘 테슬라 때문에 난리던데 테슬라에 2억이 물렸다. 2억 물렸습니다. 이제라도 정리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던데, 하여튼 투자자들한테 힘겨웠던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국내 주식이죠. BBIG가 뭐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가 B라죠. 미국 주식 팡이라고 하죠. 팡, FAANG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이랍니다. 팡. 이걸로 대표되는 그 성장주 투자자들한테는 고난의 한 해였어요. 아주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대표 성장주로 떠오른 테슬라가 70% 가까이 떨어진 거야. 테슬라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테슬라 주가는 그 100달러 선을 위협하는 등 아주 불안이 가시지 않아요. 지난 5일도 보니까 종가가 110.34달러인데 2020년 8월 주가 수준이에요. 2020년 8월. 2년 넘게 투자한 주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그런 언론이 비판하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의 괴짜 행보 탓인가, 아니면 개미들의 지나친 욕심 탓인가, 아니면 금리 인상기 성장주에 낀 거품이 빠지는 하락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 다들 궁금하죠. 한 가지는 확실하다.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이분이죠. 필립 피셔. 1950년대 처음으로 성장주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해가지고 월가의 투자 흐름을 바꾼 투자 대가입니다. 그는 그 뛰어난 기업을 찾아가지고 초장기간 투자했다고 하네요. 1955년 모토로라를 발굴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토로라. 저서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 책까지 쓰신 분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 하여튼 그 테슬라 참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바둑 고수들은 그 시합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한답니다. 복귀를 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바둑 강제 조은현 구단은 그 승부사인 그 프로 기사들이 대부분 겸손한 거는 복귀를 통해서 꾸준히 자아 성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 투자의 세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 대표 가치 투자자 이채원 씨인 것 같은데 라이프 자산운용이라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 하락장의 위기가 오면은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이번 테슬라미 간단한 신년 계획으로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성장주의 아버지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진 필립 피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까 이분처럼 1950년대 처음으로 이제 성장주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월가의 그런 투자 흐름을 바꿨는데, 피셔는 무엇보다 기업의 질을 중요시했어. 기업의 질을 중요시했고요.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는 최고 경영자의 그 능력과 그 미래 계획, 연구개발 그런 역량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현대 가치 투자 이론, 그 이론을 정립한 그 벤저민이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기업의 재무제표 등 계량적인 분석을 중시했으면은, 정답에는 피셔는 정성적인 분석이라 정성적 분석으로 최고의 기업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1958년 그 펴낸 저서를 보면은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를 통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15가지 포인트를 체크해야 한답니다. 15가지. 한번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 향후 몇 년간 매출이 늘어날 잠재력을 가진 제품, 그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최고 경영진은 그 매출을 추가로 늘릴 신제품하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물어보고요. 네 번째는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보는 거죠. 일곱 번째는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덟 번째, 임원들 간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아홉 번째는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열 번째,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우수한가. 11번째는 이익을 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 13번째는 향후 증자로 인해서 주주의 이익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14번째, 경영진은 문제가 발생하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그리고 15번째,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15가지의 그런 핵심 포인트를 이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피셔는 그 위에 15개 아까 말한 것처럼 15개 포인트를 상당수 충족하는 우량 기업들, 이 우량 기업은 향후 수십 년간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때문에 투자자는 이런 제대로 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면 아주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저평가된 가치주가 고작 50% 상승에 그치지만은 성장주는 10년마다 몇백 %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피셔의 15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니 경영진과 관련된 것이 2, 7, 8, 9, 14번, 15번 하여튼 이 정도 6개 정도 다른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중요한 것 같아. 경영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는 그만큼 기업 경영진의 자질과 태도 그리고 성견지명을 중시하더라고요. 이 규모와 관계없이 위대한 기업의 중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결의와 그런 성장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실행 능력을 갖춘 경영진입니다. 이런 기업의 경영진은 광범위한 성장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열정을 발휘해서 일상적인 회사 업무를 탁월하게 처리 나가겠죠. 다시 테슬라로 가보면은 테슬라의 그 수장 머스크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슈퍼 CEO예요. 완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이민자 청년은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 30년간 10개의 기업을 창업 또는 인수를 했고 대부분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 상장사인 테슬라는 한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겼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느새 그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뒤를 잇는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세계의 혁신가로 부상을 했죠. 기존의 완성체를 포함한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앞다퉈가지고 테슬라와 머스크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영광에 성취된 뒤에는 그 그늘도 적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은 자주 구설에 올랐고 부하 직원들을 가차없이 밀어붙였고 해고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들은 머스크가 테슬람이라 불리는 열성 팬하고 예스맨의 경영진에 둘러싸여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폭발적인 성장이 묻혀 있어요. 묻혀버렸지? 결국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에 테슬라 주식 대량 매각과 거듭된 정치 편향 발언은 주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피셔의 경영진 관련 포인트 중 그 2번, 두 번째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전기차, 로켓, 자율주행, 에너지, AI, 인간형 로봇 등 그는 강력한 결의와 리더십으로 신사업을 추진했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꿈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의 손에서 조금씩 현실화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다 보니 그 전 세계에서 막대한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오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부상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나머지 포인트는 어떠냐? 7번, 8번. 평균 수준으로 보이면서 외부에선 평가하기 쉽진 않은데 테슬라는 그 무노조 경영이지만은 노사 분쟁이 심하다거나 파업을 벌였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식, 스톡옵션 등이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셔는 아직 노조가 없는 기업이라면은 평균 이상의 노사관계나 인사관리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오래전에 노조가 결성됐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9번, 14번, 15번에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사실상 머스크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문가들은 그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사회를 장악했고요. 사내 그 어떤 견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 피셔는 아주 탁월한 1인 기업가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간다 해도 규모가 작으면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은 몇 년 정도는 대단한 투자기를 제공하죠. 그러나 이런 핵심적인 인물이 사라졌을 경우에 그 회사의 파국을 막을 수는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 하락은 15번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죠. 15번. 경영진이 주주에게 얼마나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기업을 이끌고 있는가 하는 건데 피셔는 이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주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내부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야.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투자자들은 이를 정당한 보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지속 가능한 그 에너지로의 그 전환, 다행성 종족이 되기 위한 우주 탐사나 AI 위협을 대비하는 초지능 인류 프로젝터, 그 머스크가 일생을 걸고 추구하는 미션이라는데 초지능 인류 프로젝트. 그는 돈보다 사명을 쫓는 자다. 그래서 투자자의 신망을 얻는 것은 그의 제1 관심사가 아니라 하네요. 트위터 인수 자금을 위해서 뭐 주식을 판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머스크는 테슬라 그 CEO 그 직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 돈 대신에 상당한 그 주식을 받습니다. 그는 이 구조와의 테슬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비판론자들이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ATM기다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CEO 리스크가 부각된 테슬라는 이제 팔아야 할 시기냐?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 피셔가 평생을 두고 찾은 위대한 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주식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 타이밍의 문제는 그 피셔한테는 관심이 아니었어요. 대를 이어서 저명한 투자가가 된 그의 아들 켄 피셔,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입니다. 아들이에요.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인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 가치 투자자에 가까운 인물이랍니다.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자. 피셔는 그 시장의 타이밍과 업종 분석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나은 해결책을 내 아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보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싶나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고 싶습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하여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